う命を捧げられました英霊の御霊に対しまして、尊崇の念をもって、感謝の誠を捧げてまいりました。国の平和と安定は、こうした方々のですね、尊い命、これを礎として成り立っているんだなと、改めて思いを強くした次第でありますとともに、二度とですね、戦争の惨禍を繰り返してはならないと、そういう、誓いというか決意を、新たにいたしました。네, 일본 140년 내각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강경 보수 정당과 연정을 이룬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는데요. 경쟁자들을 요직에 임명하며 내각을 꾸렸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가 투표소로 향하자 의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일본 총리 지명 선거를 위해 중의원 의원 465명 전원이 투표를 마치고 결과가 발표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君 237. 예상보다 많은 득표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일본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된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자민당과 일본 유신의 열린여당은 과반의 2석이 부족했지만 무소속 등 일부 야당의 지지가 더해지면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곧바로 신임 총리가 된 겁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선출 후 이곳 총리관저로 출근해서 곧바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한일 관계와 밀접한 방위상에 고이즈미 신지로 전 농림수산상을, 외무상엔 모태기 전 간사장 등 자민당 총재 선거 경쟁자들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다만 정권 2인자로 불리는 관방장관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온 기아라 미노르 전 방위상이 임명됐고, 자민당보다 더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 일본 유신회와 손을 잡은 만큼 보수색이 강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女性総理が誕生いたしました。我が国における保守連立政権の誕生は約30年ぶりとなります。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새 내각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부장 나왔습니다. 자, 결국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가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비상이었잖아요. 네, 말 그대로 유리천장을 깼습니다. 일본 내각 제도의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된 거죠.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본 적이 있는 한일 외교 소식통들은 공통적으로 기존 일본 여성과는 다른 문법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인터뷰 한번 보시죠. バイク乗り回してましたね。だからバンド活動とバイクはハマりました。であとは阪神タイガースにもハマってましたんで、これは子供の頃からなんですけど。 네, 유년 시절 얘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저 세 가지인데요. 터프하고 와일드한 면을 가졌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네, 또 비세습 정치인이라는 점도 있는데 이게 일본에선 드물다면서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아베, 아소, 기시다 이런 총리들과 달리 평범한 집안 출신인데요. 정치인이 된 계기는 바로 마쓰시다 정경숙이라는 곳의 입소부터입니다. 파나소닉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세운 정치인 양성 학원인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 혈연이나 지연 없이도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소위 흑수저들의 희망소인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5기 졸업생 출신이고 노다 전 총리는 1기 졸업생입니다. 학원으로서는 총리 2명을 배출한 기록을 세운 거죠. 그럼 이제 남편이 일본의 첫 퍼스트맨이 되는 건가요? 네, 8선의 자민당 중의원 야마모토 다쿠라는 인물과 2004년 결혼을 했는데 13년 만에 이혼, 다시 4년 뒤 재결합하는 이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야마모토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와 좀 성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4년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逆の立場だったら同じようなことを言うと思います。韓国政府もね、人事じゃないんで、韓国の業界上げて
協力するよと。 네, 당시 스가 총리의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을 대놓고 반대할 정도로 자민당 내에서도 야당 인사로 평가를 받습니다. 또 일본은 결혼하면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데요. 야마모토 의원은 호적에 다카이치 다쿠라고 올리는 파격적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다카이치 총리는 친한 의원 누가 있습니까?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1993년 초선 동기이자 자신의 롤모델 아베 전 총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딱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거침없는 발언을 했고 또 센 캐릭터로 구축해온 만큼 당내에 동료가 없는 마이웨이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의원 시절 발언만 봐도요, 직설화법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좋게 얘기하면 정치적 흥정을 하지 않는 스타일, 나쁘게 얘기하면 시한폭탄 같은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 동료가 없는데 어떻게 표를 얻어서 총리가 된 거죠? 네, 제가 2주 전 이 자리에서요, 공명당과의 연정이 깨졌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때 다카이치 총리는 3일간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야당들이 단일화 논의를 했는데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저렇게 실패를 합니다. 이때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 야당 일본 유신에게 추파를 던졌고 이게 성사돼서 오늘 총리로 선출된 겁니다. 이 과정도요,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보수색이 짙은 정당과 연정을 한 건데 그럼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 주변국을 배려하는 노선을 걸었던 이 과거 이 연정, 공명당이 과거 자민당의 제어 정치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리포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새 연정 파트너인 일본 유신에는 자민당보다 더 보수색이 강한데요. 자민당과의 합의문만 봐도요, 대놓고 우클릭 행보를 걷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풍깁니다. 기시다 이시바 정권처럼 한일 관계 관리 모드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토록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된 만큼 다소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김범석 부장이었습니다.